맞춘 거예요. 그럼 등록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어디다 신청을 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게 등록 관할인데 우리 등록 관할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개사무소 소재지예요. 등록을 신청하는 신청인의 주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과목에서 신청인의 주소지란 말을 듣잖아요. 무조건 이 집은 틀렸습니다. 한 번도 안 나와요. 중개사무소 소재지나 물건 소재지인데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이다. 그럼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둔 우리 공인중개사예요. 이분이 경기도 광명시에다가 중개사무소를 설치한 거예요.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어요. 그러면 등록관청이 어디란 얘기입니까? 광명시장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우리는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 광명시처럼 이렇게 광명시 시장이 바로 이제 등록관청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인천광역시 만약에 연수구에다 사무소를 뒀다. 그럼 등록관청은 어디입니까? 연수구청장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고양시가 있지 않습니까? 고양시 일산 동구가 있어요. 고양시 일산 동구에 사무소를 뒀다. 여기서는 이제 등록관청이 누구냐? 이게 문제가 되죠. 이게 고양시장이냐 일산 동구청장이냐 이 문제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시군구청장 할 때 이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니라는 건 알죠? 시도지사 할 때 그 시장은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에요. 근데 시장군수구청장 할 때 군수구청장이니까 요자와 동격인 자가 시장. 이 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데 여기는 시장도 있고 구청장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등록관청이 어디가 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는 일산 동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고양시처럼 시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를 둔 지역들이 있죠.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닌데 이런 시들이 우리 경기도에 6개 시가 있어요. 고양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고 성남시에 구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용인시 구도 있고 수원시에도 구가 있어요. 안양시에도 구가 있습니다. 안산시에도 구가 있어요. 충청도 쪽에는 천안시와 청주시가 구가 있어요. 전라도 쪽에는 유일하게 전주시가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쪽에는 포항시하고 창원시가 구가 있어요. 이런 시들을 여러분들은 공법 시간에 대도시라고 공부했죠? 대도시.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들 대도시로 공부했는데 그럼 지금 말씀드린 창원시장, 청주시장, 천안시장, 전주시장, 성남시장, 고양시장 등등등 이분들 모두 등록관청이 아니에요. 거기 구청장들이 등록관청입니다. 이거. 그래서 여기 시장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얘기합니다. 김포시, 광명시 이런 시들. 그래서 일단은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다. 여기서 참고로 일산 동구청장이 지도구청장이라 하여 연수구청장하고 맞먹자고 합니다. 그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이자와 동격인 자가 누구예요? 고양시장이죠. 그래서 공법 시간에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 있죠. 단체장을 투표로 뽑는 지역. 이 지역을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자치구라고 부르고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구를 비자치구라고 부르는데 고양시장을 투표로 뽑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이자가 임명한 구청장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맞먹자고 하면 싸대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치구냐 비자치구냐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헷갈려 하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바로 연수구나 고양시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자, 그래서 등록관청 이렇게 감만 잡아두시고요. 그럼 등록 신청할 때 서류를 냅니다. 그럼 서류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 오늘 짚고만 가는데 우리 등록기준 증명서도 그대로 내는 거예요. 그럼 등록기준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거라 했죠. 그러면 자격증 사본을 내느냐? 내지 않습니다. 우리 자격증 사본 안 냅니다. 등록 신청할 때. 왜 그러냐면
지금 최첨단 우리는 전자정보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발급 사실을 우리 등록관청이 시도의사에게 직접 다 확인 요청 들어가요. 이자에게 자격증 발급됐는가? 확인 요청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지 않습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 그리고 법인에게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내느냐? 안 냅니다. 우리 과목에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는 한 번도 안 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전자적법에요. 직접 다 확인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냅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도 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내요. 직접 다 확인해요. 그래서 사무소 확보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건축물 대장 자체는 안 냅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되죠. 내가 사용권이 있어야 되니까 임대차나 사용대차 계약서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교육받으면 교육수료증 나와요. 실무교수료증 4번 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이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결격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미성년이라든가 또는 전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서류는 내국인의 경우는 내지 않아요. 내국인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록 신청을 하면요, 직접 신혼조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냅니다. 그래서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서를 내국인은 안 내죠. 직접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시구 읍면장한테 이자에게 전과 사실이 있는가? 신혼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내요. 그런데 이거 신혼조회가 안 되는 자는 내는 거예요. 그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도 자격 취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취득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필리핀 사람이 등록을 신청했다. 그럼 본인이 직접 나는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는 단음서한테 다룹니다. 그래서 외국인만 결격 미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그럼 등록기준 서류는 다 했거든요. 근데 등록기준에 없는 서류 한 가지 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진이에요. 사진 한 장 내셔야 돼요. 여권용 사진인데 3.5 곱하기 4.5 사이즈. 요 사진을 한 장 내는데 이거는 왜 내냐면 나중에 등록증 교부할 때 등록증에 붙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진을 한 장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최초로 사진 내는 경우가 언제라고요? 응시원서 내실 때. 응시원서 내실 때 그 내는 사진 이쁘게 찍어서 내야 됩니다. 그 사진이 나중에 자격증에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사진 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무교육 받으러 가실 때도 사진 한 장 내려갈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사진은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주름살 깊어지기 전에. 자, 그래서 어쨌든 여권용 사진 한 장을 제출해야 된다.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냅니다. 우리 인천은 27,000원이에요. 현재. 그래서 등록 신청 수수료가 있죠. 그래서 수수료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예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등록 신청할 때 우리 도장이 있죠. 도장을 함께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도장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인장 등록이라 할 거예요. 도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인장. 그래서 인장 등록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이때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장 등록은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인장 등록은 업무 기준까지 하면 돼요. 다만 등록 신청을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어요. 일단. 자, 그럼 그 정도 감 잡아두시고